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최근 각 정당별 대선 후보가 하나둘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레 19대 대선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장미 대선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달린 이번 심사가 과연 어떻게 끝날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3월 30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온 국민의 눈이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와 곧 돌아올 장미 대선 향방에 쏠린 지금 정치권 상황 또한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죠. 매주 목요일마다 각 당 대표 스타 의원들과 함께 핫한 정치권 현안과 장미 대선 판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촌철살인 샤이가이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거 누가 쓴 거예요? 직접 쓴 거예요? 아니, 저도 처음 보는 표현입니다. 촌철살인의 샤이가이? 아니, 말도 안 하는데 무슨 촌철살인이라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건 촌철살인이었어. 아, 네. 자기 까는 건 잘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정치권 상남자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의상도 아주 쌈박하세요. 네. 흑 색깔입니다. 흑수저를 대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고동색. 네. 컬러가 흑 색깔이 아니고 금이 살짝 빛이 바란 것 같은데. 색깔만 흑 색깔이지. 그러니까 예, 흑을 몇 개를 칠한 것 같아요. 동금만 금에다가. 자, 그리고 스카요정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님,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변인 여러 명이시죠? 아니 저는 수석입니다. 수석. 예. 야, 초선이 수석하는 거 보니까 당에 잘났습니다. 잘났어요. 아니 근데 이게 예. 보니까 대변인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예. 당 대표 몸종이더라고요 보니까. 대표님을 지근거리에서 거의 24시간 수행하면서 예.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 당 전체 총의가 모아지는 경우 이외에는 사실은 당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의 생각이 그렇죠. 결국 당의 생각. 예. 그래서 대표님 옆에서 계속 맴돌면서 얘기를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저도 실은 이제 방송 출연이라든지 뭐 다른 활동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대표 주변에 자꾸 없다 보니까 며칠 전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누가 대변인이고 누가 본변인이냐 그래서 대표님이 본변인이시고 저는 대변인. 본변인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혼좀 나고 있으면 요새. 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각 의원님들은 오늘 사정으로 부득이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꼭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분들 모시고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 샵 5400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 대통령 아침 10시 반, 그러니까 10시 20분에 법원에 출두했죠? 네. 직접 보셨나요? 아니요, 직접 보진 못했고요. 예. 뭐 현장에 나가 있는 그럼 기자. 뭐 하느라고 그런 걸 못 봐요, 기자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준비하느냐고요? 촌철살인 준비하시느라고? 아니요, 그냥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 가 있는 기자들한테 뭐 얘기는 좀 들었는데, 예. 뭐 원래는 10시 30분에 출석이죠. 근데 그렇죠. 10시 20분에 일찍 도착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예. 기자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 포토라인 관련해서 다 이제 그 라인을 이제 세운 거죠. 전문 용어로 포토라인 뻗치기. 네,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다 사람들이 겹치면은 사진도 하나 제대로 못 건질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딱 겨우 이제 만들어 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자마자 경호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 가려버리는 바람에 네, 그 생중계로 방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이제 욕설과 네, 한숨 소리가 이제 들리는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 기자들이 막 뭐라고 소리를 쳤죠. 네, 그러니까 나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박근혜 씨를 이제 가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오라고 이제 그림에 방해가 되니까요. 포토라인을 이렇게 쳤을 경우 그렇게 막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그렇죠. 이제 보통 알아서 이제 빠지고 그다음에 보통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온 사람들은 거기에 약간 좀 섰다가 예. 그냥 보통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그냥 따로 이동하거나 보통 그렇게 하죠. 예. 표창원 의원님. 네. 어쨌든 불행한 일입니다. 네. 그거를 좋아할 국민들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 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7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행한 현실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포토라인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법원은 거부했고요. 거부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출입구를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 대상자 피의자들이 오는 통로가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또 요구를 했었지만 그렇죠. 법원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불행한 사태이죠. 하지만 사실 뭐 김경진 의원님이나 저나 평생을 그 범죄 피의자들 만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예. 법 앞에 귀천은 없다라는 것이 그 직업 윤리로 굳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많이 불편합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고 중요한 인사이고 하지만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예우나 경호는 하더라도 법 절차에 대한 프로토콜은 지켜주셔야 하거든요. 아하.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2번씩이나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포털라인에 서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해 장벽으로 막아버리는 행위들은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들께 비춰질 때도 예. 사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기자들 앞에서 조금 뭐랄까 안쓰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때 국민들의 어떤 동정 여론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인해 장벽 경호의 숲속에 갇혀 있고 보호받고 있다.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결코 그런 국민적인 동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법의 평등이라는 측면 유전무죄나 뭐 유권무죄가 아니라 그야말로 누구나 법 앞에 같은 절차에 임한다는 데에도 상당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떤 심정이었어요? 피의자들을 검찰 출신이고 또 우리 표창원 의원님은 장지원 의원님 깡패야 그러니까 나 경찰이야. 일단 이제 이런 거예요. 보면 그분 개인을 보면 예. 그 어떤 범죄자도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민이 느껴져요. 그렇죠. 예. 연민이 느껴지고 안쓰럽다. 예.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이 이제 결국은 구속이 될 걸로 저는 보는데 예. 구속되면 누군가는 옥바라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로 핏줄만이 제대로 된 옥바지를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이야 오늘 아침에 집에서 출발할 때 300명의 어떤 지지자들이 시위를 예. 했다고 그러고 친박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저게 얼마나 갈까요? 명분도 없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안쓰러운데.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토라인에 쓰지 않겠다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법원에 부탁할 때. 민망한 거죠. 민망한 건데 그래도 법원에서 많은 걸 봐준 거예요. 오, 그래요? 많은 예우를 해준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예.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면 이 구인영장을 검사 내지는 검찰 수사관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서 강제로 구인을 해와야 돼요. 신병을 구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해와야 돼요. 근데 통상은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이게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예. 서로 간에 신사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검찰청으로 몇 시까지 오면 보통 10시 반이다 이러면 10시 10분까지 오면 검찰청 검사실부터 구인하는 절차를 받겠다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신사협정을 맺어요. 예. 근데 어쨌든 원칙은 구인을 해가지고 영장 심사 법정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이 외관과 형태를 취해야 돼요. 예. 근데 아니 출석을 거부할 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원래가 원래? 그래요. 아하. 이게 구인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 것은 출석 거부의 파서빌리티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경진 의원님한테 영어 나오니까 당황했어, 그럼. 당황하지 마세요. 저 고시 붙었습니다. 예,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어쨌든, anyway. 예, 가능성. 그것 때문에 강제로 끌고 와야 되는데 일단 그 절차를 예. 검찰이 봐준 거예요. 그래서 영장 법정에서 직접 봅시다. 예. 그래서 중간에 강제로 끌고 가는 절차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포토라인도 사실은 이게 법원은 공공의 관공서예요. 예. 관공서는 국민들의 것이지 특정 관공서의 것이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을 위한 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모든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원래 포토라인 제도 취지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그 전에 검찰청에 들어가다가 뒤엉키잖아요. 보면 유력한 예. 신분을 가진 피의자들 같은 경우 그러면서 머리도 깨지고 피도 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룰을 지킵시다. 그리고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알 권리가 가장 기본이고 다만 그 알 권리가
조금 좀 무질서하게 행사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으니 예.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자들 당신네들이 조금만 좀 양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포토라인이에요. 예. 근데 포토라인에서 법원이 기자들 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 있는 마이크 치워버리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경호원들 이렇게 되고 그거는 사실은 취지에 반해서 너무 과잉된 어떤 권리랄까 뭘 행사한 거죠. 표 의원님. 네. 그런데 오늘 그 현장에 박지만 씨 부부가 나왔다 그래요? 네. 막상 몇 년 동안 수년간 가족들하고도 관계를 끊고 지냈던 거 아닙니까? 네. 박지만 씨 부부를 이제 나오라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심정으로 나와 있을까요, 그 두 분이? 뭐 어쨌든 인재상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동안의 그 거리는 뭐 유경재단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고 그렇죠. 이해관계 충돌도 있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런 친인척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또 맞았겠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신분 자체가 이제 피의자가 되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와중인데 이때 나오지 않으면 그건 정말 혈육과 그 인륜의 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이런 저런 것들보다는 그저 한 가족으로서 당연히 와서 예. 어떤 정을 표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구속이 된다고 보고요. 예. 그냥 이제 법 절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관례라든지 이 혐의의 중요함, 예. 증거인멸 도주 우려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라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혐의이냐.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혹은 기소될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과 상당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주거가 좋은 집에 사느냐 또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곳이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사에 어느 정도 순응할 것이냐. 검찰이 이제 이후에 정말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하고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오늘 아파서 안 갈래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빚어질 텐데요.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뇌물죄 또는 뭐 직권남용, 강요, 예. 기타 상당히 많은 범죄 혐의와 그 범죄 혐의 하나하나의 막중함, 예. 그 형량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본인이 거의 대부분 또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 부인하고 있는 범죄 혐의 사실을 다른 사람의 진술, 또 대질,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의 대조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면 무수한 이제 소환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럼 당연히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거죠. 수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게 이미 과거에 이 주변 공범들을 통해서 증거인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종범 씨를 통해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에게 국회 나가서 거짓말해라. 각종 위증 지시가 있었잖아요. 예. 대표적인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한국에 있는 이 직원들에게 컴퓨터 부숴라. 이런 그렇죠. 증거인멸 지시가 그 둘이 있었는데 대포폰으로 계속 통화를 했고. 대포폰으로 계속해서 통화를 했었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공범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인멸이 있었고 본인이 정규제 TV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예.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했잖아요. 오늘도 아마 실질심사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터인데 그렇겠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최소한 본인으로부터 시작됐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증거인멸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증거인멸이 있었고 지금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앞으로도?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고 예. 앞으로도 농후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속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구속시킬 구속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 네. 자, 그럼 두 분 다 구속 가능성, 그리고 대부분 언론, 대부분 법조 전문가들이 이건 이미 공범들 다 구속되어 있고, 네. 그리고 공범에 어찌 보면은 우두머리격인데 네. 구속 안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그것이 미칠 정치권의 풍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이 되면 지금 현재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야당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장미 대선 판이에요. 구속이 되면 이 판이 좀 흔들릴까요? 어쩔까요?
초기에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거대한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의 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이용당했다라는 그런 어떤 동정 여론도 분명히 있었던 참이고요. 예.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 국회에서도 탄핵 의결했지.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심판했지. 예. 뭐 더 구속까지 시켜야 되느냐. 이러한 여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구속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또 올라가요. 더 올라갔죠. 그 왜 그러냐면 그럴 그 좋은 호기를 어떤 대중 여론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호기였어요. 예. 이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친박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이들이 만약에 법 절차에 순응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아하. 참담하고 억울하고 혹은 너무 좀 이게 오해다라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검찰과 특검과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그러한 절차에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예. 너희들도 왜 안 도와주냐. 이렇게 하면서 변호인단들이나 친박 의원들이 오히려 조금 비판과 비난을 받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동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들이 처한 대처는 정반대였습니다. 자기들이 떠올랐어요. 그 변호인단은 전부 뭐 탄핵 반대 집회 나와서 자기를 띄우고 태극기 두르고 영웅으로 예. 묘사돼서 나타나고 자신의 의뢰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언동만을 일삼았어요.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하고 법정에 대한 그런 절차를 방해하고 그리고 국회나 국가 헌정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왔단 말이죠. 친박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자유한국당은 요소마다 막말에 명예훼손에 선거법 예. 위반에 방송 장악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태다 보니까 국민이 마음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죠. 이들의 어떤 둘러싸이는 소수의 친박 단체들과 친박 의원들과 예.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있는 그들만의 공주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가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어떤 중도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속이 됐다고 해서 야권 중심의 여론이 대선판은 바뀌지 않을 바뀌지 것이다. 않을 것으로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저도 전적으로 동일한 의견입니다. 예. 이미 이 밑바닥 뿌리를 볼 만큼 받고 볼 이상으로 봐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전혀 그리고 그것도 본인들의 자충수로. 그렇죠. 신뢰할 수 없다. 아예 그냥 관심 자체를 끊는 예. 것이 그냥 정상적이다. 라는 식의까지 국민들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구속이 된다고 한들 그건 당연한 거고 큰 파장이 없을 것이다. 네. 오히려 뭐 그럴 수는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에 하나 구속이 안 되면 거꾸로 그 경우에는 국민들이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오호. 뭐 어떤 역풍이 불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측한 대로 구속이 되고 이러면 예. 전혀 선거판에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선거판에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자, 기자님. 네. 장미 대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각 당 후보가 거의 다음 주 3일, 4일이면 결정이 나는데 네, 바른정당이 결정이 났어요? 근데 뭐 다음 주 네. 결과 보지 않고도 결정이 나는 거 아닌가요? 또 그렇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예.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가 득표력이 상당히 높아서 이제 가장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건이 그 충청권 예. 네, 결과였는데 그것마저 또 거의 과반 가까이 문재인 대표가 차지를 해서 뭐 사실상 대세로는 뭐 큰 영향은 없다 뭐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양당 다 결선까지 가지 않고 아마 뭐 다음 주 초반이면 이미 다 라인업이 갖춰지지 않을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좀 덜 잘 나가는. 아이, 저희도 잘 나간다고 해주세요. 잘 나가는데 조금 덜 잘 나가는. 아이, 거의 비슷하게 잘 나간다고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한 100의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99.9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아이, 저기, 100 똑같이. 100쯤으로 해주세요. 아따, 징하네. 그렇게 해드리세요. 네, 괜찮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0으로 달리고 있고 국민의당이 101로 달리고 네, 있고. 100쯤으로. 예. 자, 그런데 정말 안철수 의원 지난번에 이제 뭐 여기서 약 많이 팔았잖아요. 뭐죠? 그 신분증 가져오고 네. 운전면허증 가져오고 가지고. 여권도 여권도 된다 그랬고 돼요? 약을 제대로 파시네. 아이, 국민에게 정상적인 예. 당내 경선에 참여해 주시라. 예. 후보 경선에 참여해 주시라는 안내. 안내 알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예. 권리를 행사해 주세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판 거죠. 정치 건강을 위해서. 정치약. 자, 안철수 의원이 네. 10개월 만에 네. 2위로 올라섰어요. 네.
어떤 점이 안철수 의원의 이런 그 힘을 뒷받침했을까? 이제 일각에서는 공학적으로 보는 분들은 안희정 후보가 2등 되면서 안희정 후보한테 갔던 중도 보수 쪽 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흘러간 거다. 그러면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점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어필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는 쪽으로 몰려가고 싶은 거예요. 예. 되는 쪽을 지지하고 싶은 이 심리가 있어요. 아하. 네. 예. 그 영어로 무슨 밴드웨건 효과라고 아마 얘기를 예. 오늘 영어 많이 한 쓰시네요. 예. 고생, 영어가 고생 좀 하네요. 영어 가르치셨죠. 근데 어쨌든 예. 광주에서 호남권 경선을 하면서 예. 예상치도 않았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와서 투표에 참여를 하니까 국민의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네라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그 선거에서 첫날 안철수 후보가 63% 정도를 얻었어요. 예. 거의 그냥 압도적인 대세니까 안철수 되겠네 라는 심리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광주 호남권 광주 전남권 호남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해볼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화하자. 예.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지나 지인들에게 국민의당 후보 경선에 일단 참여해달라고 요구를 예. 하자. 그다음에 안철수 지지를 부탁해 보자. 이런 기류들이 현실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당 경선에서는 안희정 지사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각으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가 못 올라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될 만한 대항마를 찾아보자. 예. 안철수겠다. 그래서 그게 옮겨오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사석에서도요, 안철수 의원님에 대해서 목소리도 바뀌었다. 그거를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 만날 때도 예전에 안철수 의원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힘있고 네. 꽤 그 강단 있게. 네. 이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죠?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도 아니, 대변인이 당 후보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나 후보 대변인 아니에요. 당 대변인이에요. 아, 당 대변인. 네, 예. 후보 대변인 따로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이거 꼭 좀 봤으면 좋겠네. 보시라 그러세요. 저 안철수 후보 지지 안 해요. 그래요? 저희 3명 중에 선출되는 사람을 지지해요. 아주 정의로운 척하면서 이긴 사람이 내 편이다. 그렇습니다. 그 교활한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거 철저하게 중립을.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이게 저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요? 실제로 이제 저도 한 8개월, 9개월을 지켜봤잖아요. 예. 작년 가을에 안철수 의원하고 독일 가전제품 전시회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요번에 이제 그 일선 경선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봤더니 예. 정말로 이게 목소리가 태산같이 이렇게 뿜어 나와요, 보면. 아까 그림이 나왔는데 네. 당당해요. 자신 있어요. 네, 태산같이 뿜어 나오고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정말 달라요. 이 어허. 화면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 에너지와 기가 확 넘친다는 게 느껴져요, 보면. 이제 정치인이 비로소 돼가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예. 되겠네. 오호. 되겠네. 다르네. 이게 사람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 풍겨와요. 그래서 대체로 그거는 옆에서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된다 이번에. 왜? 우리 당 후보로 이렇게 이제 선출된 이후에 한 박자 쉬는 거는 아주 솔직하세요. 네. 정치 롱론하시겠어. 자, 표 의원님. 네. 사실 네. 국민의당이 완전 주저앉는 이런 상황,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쨌든 그럼요. 야권의 한 뿌리였었고. 그럼요. 네. 그리고 힘있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문재인 대세는 실존하는 네. 것이다. 그리고 광주 호남 전북에서 광주 전남 전북에서 호남 홀대론 반문 정서 이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라고 하는 데까지 왔는데 충청권에서도 1등을 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전엔 많은 우려가 있었죠. 뭐 예. 우려라기보다 이제 전망이 세가 좀 바뀌지 않겠느냐. 예. 그전에 저희 당이 당내 경선을 하면서 충청권에서 비충청권 주자가 충청권 주자를 앞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인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예상컨대는 그 전에는 안희정 지사가 그 차이는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충청권 1위는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런 예측이 많았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영남권에서 다시 문재인 후보에게
좀 더 많은 지지가 예. 가고 수도권에서 결판이 내려지겠다 이렇게들 봤었는데 충청권에서 이제 그게 너무나 확연하게 또 문재인 대세론이 확인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건 우리가 큰 갈등 없이 후보가 형성이 일찍 되겠구나라는 것이고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너무 빨리 열기가 식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싸움이 좀 재미없는 싸움으로 되어가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예. 싹 치고 들어가면 남의 당 일에 왜 끼어드세요? 아이, 원래 좀 살짝 밟아줘야 되는 겁니다. 고춧가루 한번 뿌려보세요. 고춧가루 한번 싹. 호남권에서 반문 정서가 이 문재인 후보가 대거 호남권 이제 선거에서 득표를 했기 때문에 반문 정서가 누그러졌다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틀린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민주당 경선은 등록한 사람들만 참석하는 경선이에요. 예, 민주당 경선에 ARS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솔직히 했지.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ARS나 이번에 참여한 사람, 등록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지지할 후보를 정해놓고 등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숫자가 24만 분이죠. 예, 예. 어쨌든. 아, 그분들이.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그 180만, 200만 가까이는 그냥 자원에서 근데 그 들어온 분들. 24만 중에서 10만 명인가가 투표를 안 했어요. ARS 방식에 조금 등록을 해놓고도 문제가 투표를 있다 안 보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반문 정서가 누그러졌다. 이미 문재인을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 적극 지지자들이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문 정서는 확인이 안 수를 된다? 안 난다고 확인할 수 얘기할 없다. 수가 없다. 오히려 예.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 예. 논리적으로 상관이 없다 얘기다는 거고 두 번째 그냥 반문 정서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희망상. 아니, 그거는 예. 정봉주 앵커께서 예. 상당히 악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아니, 거고 고의적으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질문하는 것이고 반문 정서가 없어야죠. 이제 그래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좋은 정치인들이 좋은 알겠습니다. 정치를 하고 좋은 예. 평가를 받는 이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반문 정서는 현실적으로 일정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있고 같아요.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 안 되고 있다. 확인은 아니, 저로서는 저로서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투표 결과가 반문 정서가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 그 요번에 이제 민주당 경선 특히 충청권 경선을 보면서 예. 이게 조직의 힘이 참 대단하다고 이제 느껴지는 게 그 안희정 지사가 충남에서는 이겼어요. 예. 근데 충북에서 졌죠. 충북에서 대폭 졌고 거기는 이제 아마 노영민 의원이라든지 뭐 이쪽 도정환 의원 뭐 그렇죠. 이쪽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대전에서도 졌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박빙으로 졌죠. 박병으로 졌어요. 근데 박병석, 박범계 이쪽에 어쨌든 지역위원장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예. 이게 많은 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센 조직을 갖고 있는 쪽으로 큰 틀에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네. 생각보다 힘을 못 받았어요. 네.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대세론 아닐까 싶습니다. 아, 대세론. 우선, 네. 임박하면서 이런 그 네거티브를 좀 세게 했거든요, 안희정 네, 지사가. 네, 네. 그게 평소 보였던 칼라고 좀 다르면서 사람들이 좀 당혹스러우면서 표가 빠진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그나마 충청권 밖은 좀 그럴 수 있을 텐데요. 수도권에서 아마 그것이 확인될 것 같고요. 예. 충청권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보다는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내가 누구에게 과연 표를 던질 것인가. 딱 임박해 와 있는 상황에서 그 전 광주에서 이제 상당한 그런 예.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뭐 토론이며 여론조사며 이어지는 것들이 대세론이 꺾이지 않거든요. 예. 이제 대중 미디어, 매스미디어 이론 중에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 예. 이게 어떤 의문의 일패 김정은 뭐 말인지 모르니까 일패 예, 확실히. 여러 주장들이 막 있다가 예. 처음에 이제 무엇이 가장 주된 그 주장인지가 확인되지 않을 때 다수 여론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을 때는 100가지 명식으로 막 나와요. 예. 그런데 어떤 한 주장이나 어떤 인물이나 에게 다수 여론이 쏠리는 현상이 확인이 되면 다 그 그쪽으로 이외에 몰려간다. 몰리기 직전에 침묵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자신이 사실 뭐 이재명, 안희정, 뭐 최성 열렬하게 왜 좋은지를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주고받다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대세가 아니고 다수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이쪽이 대세고 이쪽이 많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세 다수 쪽으로 자신도 포섭되고 대세의 편이 되고 싶어하는 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이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충청권에서의 그런 그 문재인 후보로의 쏠림 현상은 쏠림 현상. 네 그런 그 침묵의 나선 이론과 대세 이론이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선 와중에 네. 막 야근 각 당이 지금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면서도 어쨌든 뻔한 후보가 되는데도 흥미가 있는데 네. 타이어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논쟁이요? 타이어. 아, 타이어. 예, 예. 보조 그랬죠. 타이어냐 폐타이어냐. 네. 이런 게 전체 대선판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뭐 굉장히 좀 날선 공방으로 지금 두 분 후보님이 각 당 예. 대표에서 앉아 계시는데 뭐 양쪽에서 되게 많이 오갔었죠. 뭐 그렇죠. 그 원래 송영길 선대본부장께서 예. 뭐 국민의당 경과가 어떻게 네. 됩니까? 송영길 선대본부장이. 네, 먼저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보조 타이어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리고 그 이유로 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아니면 국민의당 최고위원들이 그 엄청나게 격분을 했던. 예. 왜 네. 보조 타이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사실 뭐 대세는 이제 문재인인데, 예. 네, 그 호남에서는 뭐 문재인의 대항마로 이제 안철수를 생각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조 타이어는 표현을 썼고, 그러니까 예.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이제 폐타이어다, 예. 네, 이런 얘기를 썼던 거죠. 네, 표창원 의원님 한때는 이제 음식 무슨 사이다, 네? 무슨 고구마 이런 예. 논쟁이 있더니 네. 국민들이 재미있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보조 타이어가 네. 조금 저도 들으면서 왜 저런 표현을 썼지 했는데 또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그 보조적 의미고 같이 가자는 의미다라고 네. 이제 또 해석을 했는데 해석하니까 더 약이 올라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굳이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의 좋은 점 인정해주고 내가 더 나은 점을 내세우면서 아하. 국민들께 조금 더 멋진 경쟁을 보여드리는 게 정치의 도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그 좀 상대를 폄하하는 예. 말의 전쟁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또 좋아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논쟁이 없으면 재미 없어지고 그럼요. 무슨 뭐 신사들이 나와서 양반들이 나와서 뭐 한담하고 이런 것이 정치냐? 일단 싸워야지 시청률도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뭐 그분들은 또 정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뭐 오고 가는 그런 그 여러 전적들이 과거에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이 솔직한 심정으로 네. 당의 대변인, 네.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또 고생하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본인의 이미지 이런 걸 떠나고 보조 타이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한 느낌이 어땠어요? 아니 뭐 지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는 큰 정치인이니까 니들이 싸우든 말든 난 내 대변인이나 계속 하고 아니요. 방송 출연이나 계속 하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 정확히는 예. 매일 깨알같이 서로 포사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달리 그중에 이제 좀 섹시한 게 나오는 거네. 보조 타이어하고 폐 타이어가 이제 예. 단어가 섹시하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 확 들어왔는데 사실은 피차 진영에서 매일 포탄을 날리고 있어요. 예. 저도 보면 제 주변에 이제 저는 제가 직접 포는 안 날리고 예. 주변에서 날리는 거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바빠요. 글쓴이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원래 대변인이 그런 걸 아는데 우리 특이하게 이제 21세기형 대변인이 네, 방송만 출연하시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지난번에 예. 저도 저기 전두환 표창 그 발언 있잖아요. 예. 누가 써왔더라고요. 저기 공보실에서 이거 한번 좀 수석 명의로 좀 날려주셔야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 왜 대변인 명의로 안 날리고 왜 내 명의로 수석 명의로 수석 명의로 날리냐. 해서 아무래도 수석 명의로 날리셔야 조금 더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날려봐 해가지고 한 방 날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예.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일단 말의 전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가 뭡니까? 그렇죠.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회의를 하는 장소가 국회거든요. 말로 회의죠. 회의가 말로 하는 그럼요. 거거든요. 말로써 얼마만큼 정책적 방향과 비전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서로 간의 능력 평가를 제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해줄 수 있는 자리가 국회고 그 국회라든지 이 정치를 뽑는 과정 자체가 선거의 과정인데 예. 말의 공방은 당연한 거예요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조 타이어건 폐 타이어건 대체 타이어건 어쨌든 타이어 회사만 도움이 됐어요. 아니 근데 이제 광주 쪽에서는 예. 조금 화가 나신 게 실은 금호 타이어가 지금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산업은행에 의해서 예.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로 중국적 펀드가 우선 협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 쪽에서는 여러모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향토 기업까지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그렇습니다. 왜 타이어 근데 예를 드냐. 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핀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이 타이어 회사 그 고용돼 있는 인원이 얼마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생각했다면
조금 좀 선택을 보조축 요 정도만 했었어도 그렇든지,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표 의원님. 네. 결국은 문 후보님이 네. 야당과 가장 정권 교체 유력한 후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 문 후보를 놔두고 반문이나 비문이 다 헤쳐 모이자. 네. 라고 하면서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어요. 네. 나머지 후보들이 예를 들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그 다음에 저쪽은 홍준표, 홍반장, 그 형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예. 근데 조금 안철수 의원이 거의 네. 매진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단일화해서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죠. 만들 수 있느냐와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가능한가 뿐만 아니라 예. 각각의 정당에 바람직한가? 아, 라는 부분이죠. 이게 또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냥 이번 대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당이라고 하는 건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에 있어서 물론 개인과 정당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 대부분 잘못된 선택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이 예. 너무 치우쳤을 때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볼 예. 때 지금 예를 들어 이거 싸니까 빨리 이거 사자. 예.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런 식의 선택일 텐데요. 지금 만약에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과 어떤 형태로든 연대 연합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에 절대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바른정당 역시 본인들이 낡은 보수와 결별하고 친박 구역 세력과 선을 끊고 새로운 그 따뜻하고 합리적인 보수의 희망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예. 지금 당장 지지율이 좀 낮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연대 협력을 해가지고 다시 자유한국당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건 본인들이 떨치고 나온 그 행위 자체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도 비전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일단 바람직하냐 부분에서 전혀 아니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능성을 봤을 때도 가능성. 예. 이분들이 예를 들어 나는 괜찮으니 당신에게로 힘 모아주겠소. 예. 라는 것이 형성된다면 가능해지겠죠. 근데 다 동상이몽 5월 동주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모이자고 그렇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김경진 의원님, 그 자강론 안철수 의원이 합하는 것보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내 밑으로 다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함의로 좀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 유승민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친박 세력을 정리하면 자유한국당과 보수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반면에 수도권 의원들은 무슨 얘기냐? 중도 보수를 내세우기 위해서 국민의당 안철수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말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상이몽 생각들이 갈리고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두 명의 후보가 양보하면서 1대1 구도가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불가능해요? 아,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렇게 맥없이 얘기하면 설명만 열심히 했지.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도 지금 손학규, 박주선 두 분은 적극적인 연대론자고 예. 안철수 후보는 적극적인 이게 단일론자예요. 보면 자강론. 자강론자. 예, 단독으로 가자. 단독으로 간다. 단독으로 가도 승산이 있다. 예.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 그렇게 읽고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 쪽이 어쨌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예. 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선 기간 중에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 뜻대로 가는 거예요, 보면. 예. 그래서 그러면 당을 딱 장악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 내에서도 약간의 이견들은 있을 수 있어요. 손학규, 박주선 의원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 가령 호남 쪽에서는 또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저 같은 이제 호남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만들어진 게 다당제 아닙니까? 예. 사당에 진보가 두 개의 당으로 분열이 돼 있고 보수가 두 개의 당으로 분열이 예. 돼 있고 이러면 이 다당제를 정착해 가는 것도 사실은 국민의 민의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면. 그렇게 선택된 걸 네. 임의로 깨지 말자. 이거 사실 선거가 대통령 선거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각 당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동의를 얻지 않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어느 당이건 주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오로지 대통령 선거 하나만 보고 매몰돼서 가는 거 정말로 국회의원 정치인 입장에서는 예. 무매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다당제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갔으면 지켜가다.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예. 더불어 개헌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게 북유럽 국가들인데 예. 북유럽 국가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째 채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가 다당제와 의원 내각제의 결합이에요. 예. 그래서
그 소중한 모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다당제의 씨앗을 어떻게든지 정착을 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자, 매주 목요일 각 당의 대표 스타 의원님들과 함께 정치 현안 그리고 특히 장미 대선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저희가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 의원님들도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봉주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토론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월 30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신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넉 달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파면 20일 만에 판사 앞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는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나성철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자, 이종훈 정치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샵5400, 샵5400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심사 중인가요? 네, 뭐 심사 중이라고 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점심을 뭐 도시락으로 먹었다고는 하는데 예. 그때 순간만 해도 뭐 아직 반도 안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때는 1시간 반밖에 안 네. 지났었는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심사 때 7시간 30분 걸렸다는 거 아닌가요? 네, 이재용 7시 30분 걸렸고 예. 그리고 이제 새벽에 그 구속영장 여부가 결정이 됐었죠. 예. 네. 했고 거의 5시가 다 돼갖고 결정해놨죠. 네, 거의 한 4시, 5시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석할 때 예. 우리 나승철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이에요? 전 변호사입니다. 계속 변호사만. 계속 변호사만 했어요? 예, 예. 그래도 피의자 변론도 해봤고. 예, 물론이죠. 예.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다 변론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표정 못 보셨죠? 인해 장벽으로 딱 쌓여갖고. 아, 저는 방송으로는 봤습니다. 방송으로는 봤어요? 예, 예, 얼굴이 그렇습니다. 찍혔나요, 방송으로? 그 방송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얼굴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언론에서는 긴장되고 굳은 표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언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듯한 화난 그런 표정으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화난, 아니면 화난, 앵글. 화가 난 앵글, 그런 예. 표정으로 어허. 느꼈는데 아직도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은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세운 나라에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예. 않다면 저렇게 화가 난 표정을 할 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변호사님. 예. 화가 난 것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표현 아니에요. 주관적 느낌.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화가 났는지 안 물어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정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반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따 봐온 중에 예. 오늘처럼 위축된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었나요? 아니요, 지지는 안 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봤죠? 지지는 안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안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예리한 눈으로 늘 관찰을 하게 되죠. 2012년 대선 때부터 쭉 관찰을 해온 바 사실은 오늘만큼 이렇게 위축돼 있는 걸 제가 처음 위축돼 봤고요. 있었다. 그 두 가지를 좀 딱 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 떨고 있니? 그다음에 나 돌아갈래. 그러니까 굉장히 회한도 좀 약간 읽히면서 근데 딱 그 법원 청사로 들어가면서 흘낏 법원 청사로 올려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거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딱 올려다 보면서 약간 좀 그 좌절감 같은 걸 느낀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약간 위세에 눌린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들어가는 듯한 것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작가가 하나 비워서 작가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작가도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지원해 보시죠. 가격만 맞으면. 네. 근데 두 분이 진짜 상반된 감정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언론 제가 아까 왜 여쭤봤냐면 많은 언론에서는 이종훈 평론가와 비슷하게 좀 위축되어 있고 네. 구속이라고 하는 현실적 상황을 이제 절감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쪽이 좀 있었거든요. 예, 예. 오늘 사실 빠져나가기 힘들지 않나요?
뭐 제가 볼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예, 90%도 좀 전 놀란 게 90%도 낮은 수치죠. 낮은 수치죠. 예, 놀란 게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한번 파면까지 되고 영장 법원에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까지 받으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짠한 감정이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 이제 구속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도 올라갈 텐데 예. 이상하게 점점 더 올라가요. 왜 그렇죠 도대체?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일단 그러니까 탄핵이 이제 됐었고 예.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구속까지 시키느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지나치지 않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헌재에서 탄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삼성동으로 돌아오고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뭐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마음이 풀어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린 거죠. 아하.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법대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단착오를 한 것이 자기는 탄핵이 안 될 거다. 그리고 뭐 구속도 안 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러니까 사과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제 국정을 해온 거나 정치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내가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 형식적으로 그냥 이빨림으로 하는 사과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크게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정치했다는데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순실중심적 아니었나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 누군가 그렇습니다. 사과하라고 지시하거나 수첩에 적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과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아무리 지능이 낮고 아무리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예. 지금 이 사태를 보면은 사과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명백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주위에 조언을 해주는 참모도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종원 평론가님 네. 오늘 봤더니 이직으로 박지만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 박지만 부부가 삼성동 자택을 방문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전엔 저희가 대통령 취임식 때 2013년 2월 25일 날 취임식 때 참석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자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 그해 연말까지는 청와대를 드나들었는데 네. 그 이후부터 이른바 정윤회와 갈등이 생기면서 청와대 들어오질 못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2014, 15, 16, 17 하면은 근 3년 반 만에 온 건데 오늘은 거절을 하지 않았나요? 오라 그러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의전 그대로 지금 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 자택에서도 손님 아무 이렇게 불러와 이렇게 예. 되지 않으면 경호관들이 일단 통과도 안 시키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사전에 의사 타진은 이제 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박지만 저 회장 측에서 의사 타진을 했을 텐데 사실은 어쨌든 오라 그랬기 때문에 갔을 그렇죠. 것이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불렀고 뭔가 동생에게는 좀 당부할 얘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뒷일을 부탁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도 없고 지금 자기 문제를 지금 사실은 사적인 문제까지 관리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결국 동생 내외에게 그 부분을 좀 부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구치소로 바로 사실 입감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좀 그 동생 중에서는 그래도 좀 말이 좀 통하고 한 저 박지만 회장을 부른 게 아닐까. 예. 그런데 이제 보도에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문을 나설 때 지만 씨 부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박 전 대통령도 눈가가 젖어 있었다. 네, 약간 부어 있었죠. 법원에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오늘 경우는 좀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뭔가 운명을 좀 예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그 촉이 나쁜 사람도 속된 말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좀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 이종원 예. 평론가님 그 촉이 예리해요. 그 외모와 좀 다릅니다. 예? 예. 뭐 어찌됐건. 예. 예,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내외도 이제 부른 거고, 그리고 어제 뭐 경호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평상시 잘 하지 않는 얘기,
예. 뭐 그동안 수고하셨다든가 뭐 이런 당부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예, 그런 거로 봐서 본인이 어찌됐건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구속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고 약간의 주변 정리, 신변 정리를 조금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이제 그 친박, 네. 순장조 판인들이 이제 오늘도 삼성동 자택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 그쪽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좀 오지 마라. 이런 부탁도 이제 좀 했었다고 하고요. 네. 뭐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그걸 떠나서 근데 보면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2위죠. 김진태 의원이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에게 사약을 먹인다? 이런 발언하면 이게 국민들 감정 건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뭐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도 아니죠. 근데 예. 이렇게 표현을 아니 하면은 어떻게 청와대를 궁궐로 묘사하고 네. 마치 한 나라를 직접 소유하는 듯한 개념의 왕 그렇죠. 근데 이렇게 특히 표현하는 것도 게다가 또 그냥 왕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그냥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이라고 해버리면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치 이중처벌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예. 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표현은 사약이란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적 자극적인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인다 이런 의미로 사약이란 표현을 썼는데 역시 오늘 예리하셔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상식에 맞는 표현이었다면 예. 이제 귀향까지 보내려고 하느냐 이 정도 표현이면 국민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궁궐에서 쫓겨났는데 무상급식까지 시키려고 하느냐? 예, 그거는 매우 시적인 표현이고요. 어찌됐건. 그런데 저 사약이란 표현 단어를 넣는 바람에. 그러네요. 무심코 들어오는데 그거 아니네. 예, 국민들 그야말로 염장을 다시 한번 또 지른 거죠. 우리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죽이려 든다는 말이냐? 아니, 잘못한 거 지금 죄를 묻겠다는데 무슨 살인 운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종훈 평론가님이 얘기하기 전까지 그렇게 안 봤는데. 네. 그러고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 예. 귀향이란 단어 넣어서 그냥 하면 그냥 평이하잖아요. 유배를 보내는 거냐? 그렇죠. 어허. 예, 그런 정도는 그냥 평이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때 영어의 몸이 됐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갇힌 몸. 네. 근데 왜 사약이라고 그랬을까, 진짜? 그러니까 일부러 자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친박 지금 단체도 안 그래도 지금 막 반대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좀 선동하는 발언인 거죠. 예. 긴급하게 김진태 의원 한번 연기를 시켜볼까요? 왜 그런 얘기 했나? 전화 안 받겠죠? 오늘 그런데 또 현장에 안 가셨더라고요. 자택 앞에도 없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오늘은... 지금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 출마한다 그랬는데, 정작 좀 지켜야 될 순간에는 없더라고요, 오늘. 재밌네요. 근데, 자, 나 변호사님.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림을 그려줘 보세요. 영장실질심사 들어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제 어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판사가 직접 신문하고 예. 형사소송법이 바뀌었고 변호사나 검찰은 직접 신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왜 구속해야 하는지 사유를 설명하고 예. 변호사는 왜 구속되면 안 되는지 사유를 설명하고 판사가 질문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판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제 질문을 할 때 아마 그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변호사들의 법률적으로 정제된 주장을 듣기 위해서 아마 판사가 변호사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진술을 듣고 싶어 할 거고 그래서 설사 변호사가 개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차단을 하고 계속 신문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나오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변호사 개입을 하려고 하면 심지어는 판사께서 형사소송법이 바뀐 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은 한번 법률적인 주장을 한번 듣고 그러고 이제 그 뒤에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랑 또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맨 처음이나 혹은 맨 마지막 정도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한두 번 정도 기회를 주고 그 사이에는 정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거의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난번에 검찰에 소환됐을 때
저는 일부 언론에서 또 많은 언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우상 대통령님 혹은 대통령께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 또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는 굳이 비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이게 무슨 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로 얼마 전까지 대통령직으로 있었고 물론 파면됐지만 오히려 검찰들이 뭐 피의자라고 부르든 대통령이라고 부르든 이렇게 부르든 좀 놔둬야지 뭐 그것까지 파헤쳐 볼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 직속상관이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들의 직속상관이었는데 아니 그만둔 지 며칠 됐다고 벌써 탁 또 안면 몰수하고 이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임명권자였었는데 인간적으로 그 부분 정도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까지 그렇게 부른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사법부는 엄연히 이제 독립적인 것이고. 근데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안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법정에서 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마 뭐 피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여겨져요. 예. 나순철 변호사님 본인은 부정을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 예. 언론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인은 부정을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2009년도 조사할 때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전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뇌물수수 피의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 무서워요 그 얘기 들으면. 맨 처음에 아마 기를 죽이려고. 성격 못하고 탁 때려주고 싶은데 때리면 이제 폭력으로 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안 했다 그래요 본인이 우병우는 그런 예. 얘기 한 적 없다. 뭐 그거 알 수는 없죠. 아마 뭐 우영우 씨는 이제 기억에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냥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 이후로 또 얼마나 많은 또 중요한 일들 그리고 나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야 이제 기억조차 못 하고 있을 예, 수도 귀엽게 있고. 봐줄 수 있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피의자가 맞고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는 예. 피의자로 부르는 게 맞는데 진짜 불과 이제 며칠 전까지 대통령이었는데 입에서 피의자라고 나오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았을 않죠. 거고요. 예.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사법의 독립이라든지 그리고 여론을 의식을 해서 예. 이제 공평하게 법 위에 뭐 사람 없고 법 밑에 사람 없다. 예,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피의자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아마 검찰에서 좀 더 예우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만 계속 삼성동 자택을 드나드는 모습이 언론에 잡혔어요. 네, 그랬습니다. 총 변호사 8명 아닌가요? 뭐 그런데 거의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거는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어제도 우리가 다른 변호사가 여기에 그 출석에는 뭐죠? 여기 나온 걸? 출연이죠. 맨날 검찰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도 다른 변호사가 여기에 출두해갖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도 이제 뭐 법무부를 많이 드나들 때 보면 네. 변호사들하고 밤새 머리를 안 잡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러면 A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 작전을 세우게 되면 B는 다른 논리를 세우고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종합해서 듣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가 그렇게 많은데 계속 유영하 변호사만 드나들었어요. 그럼 밖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하고 토론하곤 하는 듯한 모습도 잘 안 비춰지고. 네. 근데 뭐 어쨌거나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처음 선임됐을 때가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아닙니까? 예.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 뭐 어쨌거나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이었을 때 예. 검찰 조사를 결국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뭐 원하는 대로 뭐 그렇게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 뭐 그때 이제 여러 변호사들이 다 붙었는데 그때 이제 뭐 오히려 더 방해를 했던 거 아니냐, 오히려 더 탄핵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받을 법리 만큼. 판단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정치하면서 밥 먹고 합시다. 뭐 네, 이런 뭐 이러니까 그런 이제 식으로 그게 했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었죠. 네, 그 어떻게 보면 태극기를 막 두르려고 하고 있고. 또 그랬죠. 막 태극기 두르고 막 화장실 가고 막 이런 예. 것들을 딱 보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이나 특성상 뭐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좀 불신하고 좀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한 명 정도만 소통을 하려고 했었던 거, 그게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아니었을까. 예.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3월 17일 검찰 출석하기 전에 3월 17일 날 6시간. 네. 또 기자들이 이걸 다 계산했어요. 3월 18일 날 8시간. 근데 이번에 구속심사 전에 3월 27일. 이틀 전이죠. 네. 그때 3시간 삼성동 자택을 방문해서 나왔고 29일 어제는 2시간. 2시간. 네. 그러면은 이거 오래 얘기해봐야 별 약효가 없는 거 아닌가?
구속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예. 일종의 뭐 포기하면 편해 뭐 이런 건데. 포기하면 편해? 그 어느 나라 속담이에요? 아니요, 그 인터넷에서 많이 등장하는 뭐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포편이나 포편. 포기하면 편해. 네, 뭐하러 노력을 해? 뭐 어차피 포기하면 편해. 막 이런 건데. 근데 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검찰에 출석을 했을 때 그리고 이번 뭐 그 영장 실시 심사에 대비하는 거 뭐 그렇게 크게 뭐 다르거나 뭐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준비 시간이 뭐 그래서 짧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예. 다르게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단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르게 볼 준비를 미리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하고 좀 다르게 예, 이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집중가해를 했잖아요. 아, 집중가에. 예.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하루에 한번 7, 8시간씩 지난번이라고 하면 검찰 검찰 출석 소환 전에 조사에 앞서서. 그리고 충분히 대비했다.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쪽집게 가해인 거죠. 예. 지난번에 그러니까- 정통 과외를 했고 그렇죠. 사교육의 지난번에 좀 정석을 맛봤는가 하면 광범위하게- 이번에는 시험에 나올 문제만. 그렇죠. 아하. 그거죠. 네, 그래서 아마 뇌물죄 부분만 집중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뇌물죄 분만. 네, 그리고 왜 유영아 의미가 변호사만 있네요. 자꾸 부르느냐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가려요. 그래서 자기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만 가까이 좀 둬요. 특히 자기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볼 때는 이 옛날에 한나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눈빛이 달라진다고 그러거든요. 따뜻하게 굉장히 온화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정윤회 씨라든가 예. 또 예전에 한때 그 진영 전 장관 굉장히 예뻐했었어요. 그렇죠. 복지부 장관.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유영아 변호사. 예. 그 인물에 이렇게 공통점이 딱 느껴지지 않아요? 약간 살이 좀 살점이 없으면서 예. 약간 날씬한 스타일에 얼굴이 약간 곱상한 스타일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데요, 그러면. 딱이에요, 사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박근혜 차마 그 대통령 얘기까지 주위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굉장히 사랑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예. 예. 차마 제가 그 말씀 못 오늘 드렸는데. 방송 그만할까요? 자, 나순철 변호사님, 예, 예. 돌발 질문. 예. 세 번의 검찰 조사, 특수본 조사, 특검 조사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 예, 청와대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거절했고, 예, 예. 만약 그때 예. 정말 그 수사를 받으면서 물론 역사의 가정은 필요 없지만 조사를 받으면서 좀 국정농단한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예. 좀 죄송해하는 모습 예. 이런 걸 보였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차라리 이 탄핵까지 가기 전에 잘못했다고 하고 하야를 했었으면 아마 그대로 묻어두자는 의견도 많았었을 그 겁니다. 일정표도 제안을 했잖아요. 여야가 그렇습니다. 공히.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자신이 거부를 하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제 생각에는 차라리 대통령이었을 때 수사를 받았었으면은 아마 대통령의 지위이기 때문에 수사가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은 구속영장 신청도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탄핵이 된 뒤라고 하더라도. 예. 그런데 본인이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아하. 가장 약한 지위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권력에 예민합니까? 이 사람 이미 끈 떨어진 거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박근혜를 열심히 조사해서 다음 정권의 어떤 우리의 성과물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더 앞서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끈 떨어졌으니까 이제 눈도장이라도 찍어야겠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촘촘하게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한 말들이 전부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그러면 상황입니다. 1차, 2차, 3차 담화에서 다 시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밀 유출도 최순실 씨 도움 받았다. 뭐 잠깐만 도움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3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근데 다 인정을 시인을 해버렸잖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밀 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통 평상시 보게 되면 큰 구속수사감도 아닌데 정호성 구속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구속을 안 시켜?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것도 역시 가정입니다. 조금 전에 가정을 전제로 해서 예. 얘기를 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검찰 첫 1차 특수본 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내 불찰이다. 그리고 밑에 사람들 다 내 지시받아서 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다 놔줘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저 수사해봤자 나올 것도 없고 결국은 다 내가 다 시켜서 한 건데. 그리고 김기춘
조윤선 이분들도 블랙리스트 대통령이 시켜서 한 우린 직무 수행만 했습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그러니까 대국민 메시지 자체를 그렇게 대국민 사과문을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내 탓이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사람들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렇게 너무 그렇게 처벌하지 말고 모든 처벌받아야 될 일 있으면 나를 처벌을 해라. 라고 나갔으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훨씬 좋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 그렇네요. 정서 그렇네요. 국민들이 예. 느끼기에도 아 역시 우리 대통령은 그래도 품격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구나. 예. 그러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마 이렇게 되면 헌재 심판 과정이라든가 예. 어쩌면 사실은 이 탄핵까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예. 얘기해서 내 잘못이니 내가 책임지고 하야하겠다. 그러니까 일정을 줘라. 그러면 그렇죠. 하야할 거냐 말 거냐 또 국민들이 그 논쟁을 벌일 거 아니에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도 자청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아하. 그런 좀 치졸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민 정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게 결정적인 전략적인 실패. 박근혜 정부의 수석으로 들어가자는 게 참 한스럽네요. 근데 사실은요, 예. 저는 제안이 이번에 들어왔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 참모들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계속 이거 기각될 겁니다. 이렇게 허위 보고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고 이번 변호인단도 이번에 절대로 검찰에서 구속 못 시킵니다. 예, 영장 청구 못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희망을 심어준 거라고 좀 보거든요. 기각되면 저 태국계 500만 이 시민이 그냥 다 뒤집어 엎을 겁니다. 예, 뭐 그런 식의 어떤 얘기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친박단체의 어떤 그런 메시지 주고 한 거 보면. 그러니까 이 본인 책임 1차 있지만 주변에서 그 핵심 참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정부는 충신 하나 없는 정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자, 이런 예측도 아주 조심스럽게 나와요. 물론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뇌물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네. 내가 강요했습니다. 음. 그리고 내가 직권남용했고 또 내가 이렇게 문서유출 다 했습니다. 이게 부인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고 이미 대포폰을 쓴 경험이 있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부인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네요. 사안의 중대성, 공범들 다 구속됐네요. 당신도 구속. 네. 그런데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다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미 다 뭐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된 상황이 있고 뭐 뇌물죄로 검찰이 이재용 그러니까 받은 사람, 뇌물을 준 사람까지 구속을 한 마당에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거는 뭐 인정하고 뭐 나도 이렇게 같이 뭐 가겠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네. 이후 또 재판도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좀 그거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뭐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자, 짚어보면 이런 점 보게 되면 구속이 안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범은 다 구속되어 있고, 예. 그 다음 그 13가지 혐의 중에서 가장 약한 혐의를 저지른 피의자인 정호성도 구속되어 있고,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예, 또 뇌물을 공유한 이재용은 구속되어 있고, 예. 그냥 뇌물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구속이 안 된다? 납득하기 무척 힘들잖아요.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국민의 상식 위에 세워 올린 그렇습니다. 하나의 룰이기 때문에 예.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공범들이 그렇죠. 전부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고 증거 관련해서도 그 다른 공범들이 했던 진술들이 전부 다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이 그전 2번에 걸쳐가지고 검찰 조사를 거부를 하는 등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어서 영장은 뭐 거의 100%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런 논리도 가능할 수 있어요? 박 대통령 측이 아니 청와대에서 다 쫓겨나오고 그리고 그 국가 기록물인데 내가 지금 증거를 어떻게 인멸합니까? 예? 네. 그리고 그럼 이전에 인멸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인멸의 개연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국가 기록물은 다 그 전자 문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논리 하나 하고 사실상 자택연금 상태인데 지금 내가 팔다리가 다 묶여있는데 뭘 인멸하겠냐? 그럼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네. 이 논리를 좀 세우지 않을까요? 거기에 더해서 이 송봉규 변호사가 이 논리를 하나 또 제시를 했죠. 누구요?
손범규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그러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슨 구속이냐. 그 얘기를 이미 다 했어요. 증거가 나왔는데 네, 이미 증거가 부족할 때 부인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이 그렇죠. 있어서 구속이지만 차고 넘친다며. 네. 근데 왜 구속이지? 그런데 그 말에 굉장히 사실 논리 모순이 담겨 예. 있어요. 뭐냐면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인정을 했냐는 거죠.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변호인단에서 설명을 하고 논리를 제시를 하는 걸 그러네. 보고 지금 구속된 사람들 보면은 네. 이정도 뇌물 아닙니다. 강요입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조윤선 인정하는 사람들 몇 명 없어요. 장시호, 안종범, 최순실은 지금까지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네. 어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차고 넘치는 증거들에 대해서 맞다라고 인정을 했으면 아니 그 손범규 변호사 말에 그 논리가 맞아요.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뭐 굳이 구속까지 해도 되는 예. 거야. 불구속 뭐 해도 되지.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쪽도 지금 경황이 없는 것 같아요. 변호인단이 이번에 변호인단이 조금 약간 그 중량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런 논리를 세우는 데서도 보면 역시 좀 허점이 좀 보이는 걸 보면 역시 조금 좀 제가 볼 때 그 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량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보면 정치인들을 그 율사 출신 정치인들을 변호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손범규 전 씨- 의원이죠. 예, 손범규 씨도 그렇고 누굽니까 유영하 지금 씨도 정의당의 대선 후보 심상정 심상정. 대선 후보와 함께 화정인가 일산교에서 예, 주거니 맞습니다. 받거니 하면서 예. 국회의원 한 번인가 했던 예, 분이죠. 예, 예. 그분이 정치인. 예. 또 유영하 이분은 또 4선인가 5선 의원이죠. 아, 4선, 5선, 낙선 의원. 예. 예. 4선 낙선 의원. 네 번 떨어졌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은 한 2년만 안 해도 그 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몇 년씩이나 정치를 한 사람을 갑자기 이제 변호인으로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세워야 되고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에 대한 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변호사로 썼으니까 사실 손발도 안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속 불리한 쪽으로만 가게 되는 거죠. 예. 전략 자체를 이제 완전히 잘못 세우게 되는. 정 기자님, 네. 저게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할 때 보면 변호사들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 4년 그렇죠. 하고 4년 하고 떨어져서 돌아가면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변론 이유서도 못 쓰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변호사 말씀이 맞는 게 네. 4년이나 떨어졌으면 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정치 싸움을 하려고 했던 측면은 이해가 되지만 네. 이젠 법리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근데 정치인들만 계속 데려다 쓰겠나? 뭐 낯을 가리고 믿는 사람만 믿는다.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그냥 제 추정인데 예. 그 변호사 일을 오래 하면서 계속 법을 다뤄왔던 분들이 이렇게 패배할 사건을 맡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최재경 거기도 이제 네. 검사장급인데 네, 그 민정수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변호사로 들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한 걸 언론 보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는 싸움이다. 네, 어차피 지는 싸움,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제 예. 법적으로 계속 보면은 어차피 이 싸움을 왜 할까 자기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하. 이런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기회를 잡는 게 또 향후의 정치적 자신의 행보를 위해서 낫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뭐 그래서 맞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변호사님, 나순철 변호사님, 지는 대통령 지는 싸움. 예. 지는이 아니라 이미 진 대통령이죠. 예, 예. 석양의 진 대통령, 예, 지는 예. 싸움. 예, 예. 입장을 완전히 바꿔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기사회생할 수 있는 구석은 안 보이나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돌아갈 만약 변론이 수가... 들여왔어. 나순철 변호사님, 돈은 없지만 한 200억 드릴 테니까 수임 좀 해주시죠. 이제 만약에 제가 예. 그 사건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일단 돈. 뭐 돈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사실 이거는 빨리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양형 가자. 투쟁으로 가자.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조언을 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하나 확약서를 받아둘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당신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 그리고 사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을 해주는 이게 그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기어코 안 된다는데 우리 의뢰인은 자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조언을 해줬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제 재판 들어가면 두 가지 길을 선택을 하잖아요. 억울하니까 무죄 투쟁을 하자. 예. 그럼 끝까지 무죄. 나중에 형이 좀 많이 나오더라도 예. 그럼 우리 무죄다. 예. 라고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솔직히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고 형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갑시다. 예. 보통 1심에서는 무죄 투쟁, 2심에서는 양형 투쟁.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아까 그 유영아 변호사가 점점 이 상담 시간이 짧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그전에 사실 굉장히 다툴 게 많았는데 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이제 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별달리 조언을 해줄 게 없던 상태였던 게 아닌가. 예. 사실 뭐 저도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 보면은 그 단계까지 가면은 더 이상 할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 국민이 가슴을 조아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대단히 불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드디어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사필 규정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90년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알 수는 없지만 펼쳐질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행한 운명.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이 권력의 달콤함만을 쫓았을 뿐 하늘의 준엄함, 국민의 위대함, 권력의 엄중함을 경시한 결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지도자의 말로입니다. 그 비참하고 불행한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